안녕 같이 큰 저인터입니다. 자, 여러분 제가 진짜 자주 물어보는 질문이 있죠. 유튜브 왜 하고 싶나요? 그런데 정작 제가 이거에 대한 제 답변을 얘기를 안 했더라고요. 저는 유튜브로만 먹고 사는 게 꿈이거든요. 그리고 저희 유튜버들 수익에 대해선 지난 콘텐츠로 이미 얘기를 했었죠. 조회수 수익은 생각보다 많이 없는데 광고 수익이 좀 어마무시하다라고요. 어쨌든 저는 일하면서 유튜버들 광고 단가를 진짜 많이 받잖아요. 그러니까 유튜버들이 얼마나 많이 버는지 이거를 좀 피부로 느낀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더더욱 유튜브에 대한 끈을 놓지 않고 좀 바르게 성장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일을 할 때 유튜버들을 진짜 많이 찾아보고 또 컨택을 해서 광고주한테 유튜버 리스트를 만들어서 드렸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상하게 광고를 받는 유튜버만 계속 광고를 받았어요. 즉, 광고를 잘 받는 유튜브가 따로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해요. 자, 일단 여러분 혹시 프로세스 이코노미라는 책 아시나요? 이거 되게 유명한 책인데 제가 이 책을 지금 다 요약해드릴 수는 없고 앞에랑 뒤에 소개 문구만 한번 읽어드릴게요. 아웃풋이 아닌 프로세스를 파는 새로운 가치 전략 프로세스 이코노미. 그리고 뒤에는 이제 당시대 과정이 가치를 만든다. 좋은 상품만으로는 팔리지 않는 시대의 생존 법칙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대충 어떤 책인지 감이 오시죠? 프로세스 이코노미. 즉,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아웃풋이 아니라 과정을 파는 시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는 이 책을 보면서 유튜브가 되게 많이 생각이 났거든요. 혹시나 이 책을 아직 안 읽어보신 분들이 있다면 한 번쯤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읽었더라도 책 한 번 읽은 거 사실 다시 읽으면 그렇게 오래 안 걸리잖아요. 유튜브의 관점에서 이 책을 다시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되게 이 책을 보면서 안 보이지만 많이 접어놨는데 오늘 영상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을 좀 뽑아서 얘기해보자면 요즘 사람들은 이미 좋은 제품이 너무 많으니까 내 자신의 가치관과 비슷한 상품을 선택한다고 합니다. 이거를 한번 유튜브에 적용을 해볼게요. 유튜브 채널들 진짜 많잖아요. 그런데 그 와중에서 우리의 취향에 맞는 유튜브를 우리는 시청합니다. 특히나 유튜브에서 누군가 말하는 게 나의 가치관이랑 진짜 비슷하다? 되게 공감이 되고 나랑 비슷하다 하면서 공통점을 찾게 되고 그럼 그 유튜버를 더욱더 좋아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특히 유튜브 시장에서 팬들이 자기가 좋아하는 유튜버한테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뭔지 아시나요? 저 땡땡님 구독자 1000명 때부터 봤어요. 저 땡땡님 구독자 1만 때부터 봤어요. 약간 이런 식으로 나는 너를 아주 오래전부터 좋아했다. 나는 너의 초창기 팬이다 라는 걸 강조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나는 너를 오래전부터 좋아한 사람이야 라는 걸 말하기 위함도 있지만 그 팬이 이 유튜버가 이만큼 커가는 과정에서 떠나지 않은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거에 한번 주목을 해봐야 하는 겁니다. 이 유튜버가 아직 빛나지 않을 때부터 좋아한 이유 뭘까요? 바로 이 사람만이 갖고 있는 색깔과 가치관을 좋아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다른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대표적으로는 이 유튜버가 갖고 있는 무드가 좋아하기 때문이겠죠. 그리고 이 상태에서 성장하는 과정을 보면서 대리 만족을 느끼고 점점 이 유튜버가 더 좋아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요. 이 프로세스 이코노미 책에서도 강조한 부분인데 내가 가지고 있는 스토리,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을 억지로 주입시키려고 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자연스럽게 나의 스토리를 얘기하고 노출을 시켜야 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걸 가장 잘 담아낼 수 있는 유튜브 포맷이 뭘까요? 바로 브이로그입니다. 제가 이전 콘텐츠들에서 이미 자주 얘기했죠. 광고 진행하는 유튜버들의 80%가 브이로그였다고. 이게 브이로그들이 광고 스펙트럼이 넓어서 더 맞지만 사실 브이로그는 프로세스 이코노미 그 자체거든요. 겉으로 보기에는 그냥 자신의 일상을 찍어 올리는 것 같지만 이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그 브이로그가 바뀌고 성장하는 모습을 사람들이 볼 거 아니에요. 그만큼 브이로그는 찐팬이 진짜 많습니다. 즉, 브이로거가 브랜디드 협업을 진행했을 때 구매 전환율이 정말 미친 듯이 높아요. 이걸 아는 광고주들은 그래서 대부분 브이로거를 찾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브이로그가 성장하기가 진짜 어려운 건 맞아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도 어떤 영상 2개가 나의 피드에 떴을 때 내가 모르는 사람이 미라클 모닝을 하는 걸 보여준다 라는 브이로그 형식의 영상과 미라클 모닝 하는 법 그리고 미라클 모닝의 장단점을 정리해준 정보 전달 영상, 이 2개의 콘텐츠가 떴다고 해볼게요. 내가 이 브이로거를 개인적으로 좋아하고 아는 사람이 아닌 이상 아마 대부분 정보 전달 포맷의 영상을 클릭할 겁니다. 그래서 브이로그는 성장이 굉장히 더디고 또 어려워요. 왜? 목적이 어떤 정보를 주겠다라는 것보다 내 자신을 일단 보여주겠다가 더 크기 때문에. 그런데도 브이로그를 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앞에서도 계속 말했듯 브이로그는 일단 프로세스 이코노미 그 자체고요. 그만큼 찐팬이 두터운 걸 알기 때문에 광고주들도 브이로그를 선호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제가 일할 때 광고의 80%를 브이로그 채널이랑 진행을 했다고 했잖아요. 그럼 분명히 제가 리스트업하는 채널 중에서 좀 주목되는 브이로거들이 진짜 많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거기서도 보면 유독 선정이 잘 되는 브이로거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는 2달치 광고 스케줄이 꽉 차 있는 반면에 누구는 제안 메일은 계속 받지만 정작 선정은 안 되는 거예요. 이 2 채널의 차이점은 크게 2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좀 진부한 말이지만 일관성이에요. 2달치 광고 계획이 꽉 차 있는 브이로그는 정말 브이로그 위주로만 해요. 그런데 광고를 못 받는 유튜브를 보면 브이로그 올렸다가 먹방 올렸다가 갑자기 차 리뷰 이런 걸 올리시더라고요. 물론 유튜브 자체로만 봐도 이렇게 중구난방인 채널은 확실히 성장이 좀 멈춰있고 평균조회수도 좀 낮은 편이긴 합니다. 그런데 저희는 브랜디드 협업 위주로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이건 좀 제끼고 얘기를 할게요. 2번째는 자신만의 모드가 있느냐입니다. 아까 가져왔던 예시를 다시 들고 와서 이 2달치 스케줄이 꽉 차 있는 유튜버는 배너부터 로고 그리고 썸네일까지 통일성이 좀 있어요. 어떤 채널은 되게 깔끔한 느낌이고 어떤 채널은 되게 빈티지한 색감을 강조한 채널이 있습니다. 이렇게 자신만의 무드가 있어서 그 채널을 쭉 내려보면 약간 잡지를 모아놓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반면에 이 일관성이 없는 채널은 일단 콘텐츠부터가 일관성이 없으니까 되게 썸네일도 중구난방이거든요. 그런데 광고주 측에서 이러이러한 유튜버 찾아주세요 라고 요청을 하는 게 있어요. 광고를 잘 진행해보지 않은 분들은 그냥 20, 30대가 많이 보는 브이로그 찾아주세요 이런 식으로 하는데 그렇게 하면 일단 저 같은 경우에는 일할 때 한 번 더 여쭤봤거든요. 원하시는 브이로그의 무드가 혹시 있으실까요? 하면서 예시를 되게 많이 들어줘요. 뭐 예를 들어서 액티브한 활동을 많이 하는 분이었으면 좋겠다. 아기자기한 취미가 있는 분이었으면 좋겠다. 반려견, 반려묘와 함께 살아가는 분이었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광고주가 원하는 무드에 대해서 좀 끌어내려고 많이 하는 편이었습니다. 반면에 광고 진행을 좀 많이 해본 광고주들은 아예 처음부터 요청을 해요. 근데 진짜 자세히 요청을 합니다. 운동을 많이 하는 여자 브이로그였으면 좋겠는데 헬스 대신 필라테스를 자주 하면서 한강 러닝도 가능한 사람이었으면 좋겠다. 자, 그런데 생각을 해볼게요. 이렇게 세세히 들어가면 진짜 뽑을 수 있는 유튜버가 많이 없거든요. 그나마 어떻게 찾아낸 유튜버들 사이에서도 광고주가 말하는 그 무드를 갖고 있는 유튜버는 진짜 독보적으로 내가 당신 찾던 채널이에요 하는 것처럼 색깔이 정말 뚜렷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브이로그 할 거면 주제를 뾰족하게 잡아야 한다라고 하는 거고요. 어쨌든 그 상태에서 헬스가 아닌 필라테스를 많이 하고 한강 러닝이 가능한 그 브이로그와 광고 진행을 한다면 이 사람은 원래 좀 스포츠를 좋아하는 사람이었으니까 스포츠 관련 용품 광고를 받았을 때 신뢰감이 엄청나겠죠. 그리고 아까 말했듯 브이로그는 찐팬이 진짜 두텁기 때문에 그만큼 구매 전환율도 정말 높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브이로그는 내가 완전 예능형 고퀄 브이로그로 가겠다가 아니면 솔직히 그냥 핸드폰 들고 다니면서 찍고 말자막 넣고 컷 편집하는 걸로도 진짜 충분하거든요. 즉, 내가 되게 쉽게 시작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쉽게 시작하는 만큼 쉽게 포기하는 게 브이로그예요. 영상 몇 개 올려보고 조회수가 안 나오니까 바로 포기를 하는 거죠.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브이로그는 어쩔 수 없어요. 성장이 느립니다. 왜? 정보 전달이 우선이 되는 게 아니라 일단 나 자체를 보여주는 게 우선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떤 유튜브든 솔직히 마찬가지긴 한데 브이로그 할 때 특히 더 조회수랑 구독자 수에 집착하지 마시고요. 트렌드 조사, 수요 조사 이런 거 좀 더 열심히 해서 내 브이로그랑 좀 어떻게 섞어볼 수 있을까 이거를 좀 많이 고민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브이로그 주제 뾰족하게 잡아야 된다라고 했잖아요. 그거는 이전 영상에서 이미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걸 참고하시면 되는데 이렇게 뾰족하게 잡으라고 하는 이유가 일단 콘텐츠의 일관성이 좀 생겨요. 많은 분들이 브이로그 처음 찍을 때 실수하는 게 진짜 내 영상을 찍어서 올리기만 하니까 내용이 되게 단조롭거나 의미가 없어지는 영상이 되게 많거든요. 브이로그가 내 일상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지만 나의 생각을 전달하는 것 그리고 정보를 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사람들이 브이로그를 시청하는 이유가 대리만족이랑 정보 흡수가 되게 크거든요. 대리만족은 감이 오시죠? 나랑 아예 다른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의 인생을 보면서 대리만족을 느끼는. 두 번째는 이제 정보 전달인데 내가 예를 들어서 캐나다로 워홀을 가려고 해요. 그럼 캐나다 워홀을 유튜브에 쳐보겠죠? 캐나다 워홀 가는 법도 쳐보겠지만 캐나다 워홀을 하고 있는 사람들의 일상을 보면서 대충 어떨지 감을 잡는 용도로도 브이로그를 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 사람한테 되게 공감 가는 부분이 많다라고 하면 이제 그때부터 이 사람의 팬이 되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막간 팁을 드리자면 되게 사소한 것이라도 좋으니까 브이로그에 좀 정보를 섞으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 정보가 진짜 거창할 필요 없거든요. 진짜 사소한 거여도 좋아요. 뭐 맛집 정보라던가 아침에 잠 잘 깨는 법 이런 것도 되게 좋은 팁이 될 수 있거든요. 어쨌든 오늘 내용을 정리해보자면 광고 잘 받는 유튜브는 브이로그고요. 브이로그 중에서도 콘텐츠가 일관성이 있고 자신만의 무드가 있는 브이로그가 광고를 제일 잘 받습니다. 브이로그가 광고를 잘 받는 이유는 광고 스펙트럼이 넓은 것도 있지만 프로세스 이코노미 그 자체이기 때문에 찐팬이 진짜 두터워서 구매 전환율이 높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만약에 브이로그를 해보고 싶었는데 브이로그 하지 말라더라 라는 소리 때문에 못하고 있었다거나 혹은 브이로그 반응이 너무 안 나와서 포기를 했다거나 그러면은 진짜 그냥 계속 좀 꾸준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대신 아까 말했듯이 이 숫자에 집착을 하기보다는 트렌드 조사를 잘 해서 나의 브이로그와 어떻게 섞을 수 있을까 생각해서 브이로그를 운영하시면 이 전보다는 성장이 조금은 더 빠르실 겁니다. 성장이 더디면 당연히 불안할 수밖에 없거든요. 하지만 잘 이겨내서 꼭 찐팬이 두터운 브이로거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지금까지 가치를 키우는 전 인턴이었습니다. 안녕!